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시는요.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오늘이 춘분날이더라고요. 춘분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봄과 관련된 시를 한 번쯤 생각하고 공부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시도 제목 자체가 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절과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작품들을 보면요. 봄에 관련된 대표적인 현대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봄이라는 것은 시에서 봄이 나오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곤 해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이 정지용의 춘설, 신동엽의 봄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봄 춘자가 들어가는 춘설, 그 다음에 봄은 역시 봄이 들어가 있죠, 제목에.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도 모란이라는 꽃이 봄에 피기 때문에 이 제목 안에 이미 봄의 계절적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에 관련된 시들은 제목에서도 봄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성부의 봄에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상징입니다. 시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상징이랑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나오는 게 바로 비유예요. 만약에 나비 같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보조관념이 바로 나비가 되고요. 원관념은 여인입니다. 원관념이란 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비는 여인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팔랑팔랑거리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보조관념입니다. 이렇게 비유 같은 경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징의 특징은 뭐냐? 이 바로 원관념, 여인이 삭제되고 나비만 나오는 겁니다. 보조관념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관념만 있으면 굉장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징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둘기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평화, 피스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상징은 뭔가 그 사회 구성원 내, 그 문화 구성원 내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성부의 봄에서 어떤 상징이 쓰이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전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김수영이라던가 신동엽이라던가 이성부의 시들은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또 민중들이 이 시를 읽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기를 바란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1960년대 시대적 배경을 알아놔야 됩니다. 1960년대는 이제 현대사의 그런 흐름에서 독재 정권이 민중들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4.19 혁명의 성공은 아주 잠시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정권 체제가 쭉 고착화되면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발전하는 시기였지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는 후퇴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당시는요, 굉장히 문인들 또는 민중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런 열망을 어디서? 문학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참여 시인들, 김수영, 신동엽, 이성부와 같은 시인들이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학도 굉장히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역사하고 문학은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1974년 이제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단행본에서 출전되었지만
사실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쓰였기 때문에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첫 번째로 말했던 그 상징도 역시 이 시대적 배경에 적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이렇게 1행하고 2행이 끝났는데요. 너는 온다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 이런 의문점이 우선 생기죠. 그리고 너라는 거는 사람을 지칭하잖아요. 2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럼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제목을 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정말 제목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경우는 제목 안에 이미 그 주제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는 이 제목에서 이미 이 시적 대상이라던가 시적 화자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서 너는 뭐냐면 봄이에요. 그러면 봄이라는 속성을 생각했을 때 겨울이 지나면 누가 막지 않아도, 억지로 막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봄이 오죠.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위치에 와야만 하는 것.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섭리. 그래서 당위성을 가진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는 건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때, 아, 봄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 겨울 내내 기도를 했는데 그것조차 잊었을 때 자연스럽게 오죠. 마치 지금처럼요. 추운 겨울에 언제 따뜻한 계절이 되나 하지만 3월, 4월이 되면 금방 따뜻해지고 또 더워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봄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상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봄이라는 건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겨울은 추워요. 춥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 그러니까 막 눈이라던가 이런 것은 맞으면 차갑잖아요. 차갑고 우리를 덜덜 떨게 하는 추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겨울은 지금 4.19 혁명 이후에 그런 5.16 군사정변으로 일어난 독재 정권 하를 상징할 수 있고, 봄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봄을 의인화했고, 이 봄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나왔죠. 사실 이 시는요, 1행, 2행만 잘 읽어도 이미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희망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 그리고 또 상징적인 해석인데요. 사실 이 시는요,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련과 고통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이 나을 거기 때문에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은 이 시를 읽고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항상 개인적인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볼게요.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이건 바로 아까 그 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 뻘밭이라는 건 뻘이 바로 갯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뻘밭 구석은 진흙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막 온몸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썩은 물 웅덩이에요. 맑은 물 웅덩이가 아니라 썩었다고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도 역시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띠죠. 거기서 한눈도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한눈 판다, 싸움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지쳐 나자빠져 있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봄이 지금 겨울의 상황에서는 독재주의 정권의 상황에서는 뭘 하고 있다? 굉장히 실현과 역경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행을 보면요.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아까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봄이 다급한 사연 뭐겠어요? 빨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돼야 돼. 또는 긍정적인 미래가 빨리 도래해야 할 때가 왔어. 라고 달려가요. 누가?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오는 거를 크게 또 알 수 있는 게 그 바람이 겨울에는 매섭고 차다가 금세 따뜻한 봄바람, 따뜻한 기운의 바람이 부는 거 보고 아, 바람이 되게 따뜻해졌네. 봄이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라는 건 결국 이 바람이 봄을 깨우러 가는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눈 부비며 너는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온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사회 또는 긍정적인 희망이 곧 올 거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뭐가 온다? 확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서술어가 뭐로 끝나요? 온다, 온다, 온다 이런 식으로 행해서 음률을 맞춰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유사한 문장을 쓰면요. 운율감도 느껴지지만 이건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신념에 찬 어조, 의지적인 어조, 확고한 믿음의 어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식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이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봄. 그러니까 봄을 보면 너무 눈부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그런 거죠. 일어나 맞이할 수 없다. 여기서는 정말 싫어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서 그런 거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이 행은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이 당시 1960년대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는 뭐 책이라도 잘못 읽으면 불온소적, 그 다음에 반동분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서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굉장히 이때 대학생들이라던가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은 사실을 우리는 이미 현대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입니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여기서 쉼표 딱 되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까스로 그러니까는 봄이 막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어서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나는 그 봄을 아주 기다렸던 그 상황이 지나서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봄이 오니까 이 봄이 의인화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딱 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면서 이 봄을 굉장히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봄이 도래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는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이게 약간 스스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성부의 봄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봄의 상징적 의미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이성부의 다른 시들도 역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